자, 그럼 한번 시작해볼게. 자, 한 장 넘겨보시면 위에 이제 구강이라고 써있어요. 요 책도 어떤 책을 제가 프린트해드리는 건데 아무튼 뭐 구강이라고 써있고. 자, 이번 시험 범위 제일 첫 번째가 이런 위에 제목이 뭐라고 써있니? 부등식의 뜻과 성질이라고 말 보이세요? 자, 요 얘기부터 한번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아마 기억나시겠지만 이번 기말 시험 범위에서는 항상 제일 처음에 이런 게 나옵니다. 뭐? 어떤 뜻이란 걸 먼저 알아볼 거고요. 그리고 관련 성질 같은 거 있잖아. 그거 한번 알아보자라는 거야. 자, 한번 오랜만인데 기억나는 친구 답변 좀 도와주세요. 자, 먼저 부등식입니다. 다들 혹시 부등식의 뜻이 뭔지 아세요? 네, 자, 이름 안에 수학은 생각보다 이름 안에 뜻이 들어있어요. 강의자 있어요? 다시 수학은 생각보다 이름 안에 뜻이 들어있다라는 거야. 호환 한번 더. 부등식은 뜻이 뭐라고? 네, 자, 여기 있는 동그라미 쳐볼까요? 밑줄 한번 쳐볼까요? 자, 여기 부등이란 게 뭐냐면 얘가 풀어서 말하자면 부등호 맞나요? 이제 부등호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부등호가 뭔지는 중학교 1학년 때 배웠습니다. 예를 들어 다들 혹시 요런 기호들 아시죠? 요런 기호라든가 혹은 뭐 요런 기호도 있죠. 혹은 뭐도 있게? 여기 이제 이것도 있는 기호가 있어요. 다른 겁니다. 한 번 더 요런 것도 있을까요? 사실 이 네 가지가 있어요. 자, 이 네 가지가 들어있으면 부등호가 들어간 식이라서 뭐라고 한다? 부등식이라 불러요. 써드릴까요? 부등호로 어쩌면 그래 만든 뭐다? 식이다. 그러니까 이름을 잘 보시면 뜻이 들어있다라는 거야. 다시 부등식의 뜻은 뭐다? 부등호가 들어있으면 돼요. 이해돼? 만약에 부등호가 안 들어있으면 근데 등식이 아닐 수 있어요. 자, 여러분들 말 나온 김에 좋아. 말 나오기 위해 써볼래? 여러분들이 아는 말 중에 등식이라고 있잖아. 네. 그럼 여기서 요 등자는 뭔 줄 알아? 여러분들이 이제 등호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아는 기호 중에서 요 기호 아시나요? 네. 요게 무슨 기호예요? 같다. 그러니까 요게 들어있는 게 등식이에요. 다시 요게 들어있으면 무슨 식? 등식. 요게 들어있으면? 등식. 그러니까 만약에 이것도 없고 이것도 없으면요. 그냥 식. 방정식. 그냥 식이에요. 참고로 방정식은 등식 안에 포함되어 있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방정식이 아니라 그냥 식이다 라고 이해하면 되겠죠. 그래서 밑에 실제로 뭐 항상 나오는 문제가 또 나옵니다. 내려가 보시면 다음 중 부등식이 아닌 것은 그런 문제 있잖아.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밑줄 한번 쳐볼게요. 자, 일단은 부등호의 부등식의 뜻은요. 한번 미쳐볼게요. 뭘로? 자, 여기 있는 요 부등호를 사용해서 뭐다? 나타낸 식이다. 색깔 맞춰드릴까요? 나타낸 식이다. 이런 식으로 그냥 기억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부등식이라 부르고요. 이런 것들은 부등식이 아니에요. 한 번 더 물어볼까? 그럼 자, 왼쪽에 있는 얘는 지금 뭔지 알아 그러면? 그냥 식. 얘는 사실 네 맞습니다. 사실 그냥 식이에요. 쟤는 그냥 부등식도 아니고 등식도 아니고 그냥 식입니다. 좀 더 엄밀히 말하면 무슨 식인 줄 아세요? 다항식도 맞고요. 요 자리가 1이잖아. 1차식. 1차식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어디까지 할 거냐면 뒤에 가보시면 1차 부등식이란 말도 배워요. 그때부터는 이제 1차식도 포함이 돼 있어야 되는 거야. 한 번 더. 얘는 지금 뭔지 아세요? 얘는 사실 위에서 말한 뭐 등식이라 불립니다.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이제 1차 방정식이라고 불러요. 저 친구는. 아무튼 여러분들이 이제 부등식의 뜻 관련해서 뭐 이런 것도 할 수가 있구나 라고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다들 필기하셨나요? 여러분 제가 설명을 나름 좀 자세하게 할 테니까 일단 한번 들어보시고 다시 말할게. 적으세요. 자, 어쨌든 우리가 오늘부터 이제 리셋이거든. 다시 하는 거잖아. 그렇죠?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부터는 제가 원하는 대로 따라오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일단은 내려가서 두 번째 거 보겠습니다. 자, 부등식의 표현이라고 나오는데 사실 이 내용은 제가 알기로 중학교 1학년 책에도 나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뭐 굳이 필기하자면 중1 내용 복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히 이제 이 내용은 아니 뒤에서 배우게 될 어디서? 다들 혹시 별로 안 좋아하시는 거 알고 있는데 이 내용 기억나시나요?
뒤에 가시면 뭐 철수 나오고 영이 나오면서 뭐 활용이라고 하게 돼요. 그때 이제 이런 표현들이 나왔을 때 해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같이 볼게요. 자, 먼저 여러분 네 가지 위에 써 있는 네 가지인데 하나 먼저 말씀드릴게. 자, 같이 볼게. 자, 먼저 확인하실 게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 봐요. 사실 지금 제가 밑줄 친 저게 뭔지 아세요? 아, 물론 A는인데 이게 우리가 보통 문장에서 저런 거를 뭐라고 부르는 줄 알아? 두 글자로? 미지수. 세 글자. 아마 영어 시간에 많이 쓰실 건데 이렇게 불러요. 주어라고 부르나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뭐 누구를 대화할 때 항상 주어를 붙여요. 네. 누구가 뭐 이런 식으로 주어.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특별히 부등식 공부할 때는요 항상 이 주어를 꼭 체크를 잘 하셔야 됩니다. 사실 왜냐면 똑같은 부등식도 있잖아. 주어가 뭐냐에 따라 혹시 바뀌는 거 아세요? 네. 자, 예를 들어서 요거 여러분들 뭔지 기억나시죠? 네. 그럼 말해볼까? 자, 얘 있잖아. A 입장에서는 B보다 어때요? 커요. 크다죠? 네. 반대로 B 입장에서는 A보다 어때요? 작아요. 그래서 이 주어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이번 표에서는 전부 다 주어가 A입니다. A입니다. 출발할게요. 그럼 먼저, 자, 우리가 이제 여기 있는 요 기호를 이제 읽을 줄 아셔야 돼요. 자, 얘는요, 맞습니다. 첫 번째로, 어쩌면 가장 많이 쓰는 표현이죠. 뭐라고 불러요? 크다. 크다라고 부릅니다. 혹은 비슷한 말인데, 뭐, 초과라고 부른다. 다들 뭐, 복습하는 거예요. 그리고 뒤에 얘부터 할까요? 근데 이제 요 기호에서 요 는이라는 게 붙어버리면 좀 다르게 부릅니다. 다들 혹시 요 기호의 원래 뜻이 뭔지 알아? 크다. 얘는 크다잖아요. 네. 얘는 어쩌면 두 가지 의미를 담고 있다는 거야. 네, 자, 필기해봐. 첫 번째는요, 요 기호 안에도 크다가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얘는 A가 B보다 크다도 포함이 돼 있다는 거야. 근데 뭐가 포함되어 있는 줄 알아? 같다. 등식. 이것도 포함이 돼 있어요. 같다. 그러니까 요 기호를 쓴다는 말은 A가 B보다 클 수도 있고요. 멀 수도 있다고요. 같을 수도 있다. 작을 수 있는 건 아니고요. 같을 수도 있다는 거야. 이해돼? 그래서 이거를 원래라면 따로따로 써야 되는데 귀찮으니까 한 번에 쓰는 거예요. 다시 원래는 따로따로 써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자, 한번 읽어볼게요. 그럼 자, 요거 읽을 때 보통 어떻게 읽는 줄 아세요? 이거 두 개를 동시에 읽으셔야 되거든요. 그거나 같다. 그거나 같다. 근데 이게 원래는요, 국룰은 이겁니다. 국룰은 크거나 같다인데 가끔 학생들에 따라서 같거나 크다 이런 경우도 쓰더라고요. 같거나 크다, 크거나 같다. 근데 보통 국룰은 이거고요. 사실 같거나 크다도 뭐 틀린 건 아닌데 아마 학교 시험이라던가 그럴 때는 이렇게 많이 씁니다. 자,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그 다음 요 표현. 자, 이거 잘 안 쓰는데 이번 시험에는 나올 수 있어요. 작지 않다. 다들 혹시 작지 않다는 말 혹시 아시나요? 네. 자, 이게 왜 작지 않달까요? 여러분, 자, 보세요. 1번 보시면 A가 B보다 크죠? 네. 작지 않죠? 네. 2번을 보면 같죠? 네. 작지 않죠? 네. 그래서 얘네들을 한마디로 작지 않다라고 표현합니다. 요것도 이번 시험에는 나올 수 있어요. 아시겠죠? 자, 마지막 세 번째는 요거 많이 쓰죠? 자, 뭐라고 불러요? 이상하다. 특히 이상은요, 아마 아실 거야. 초과랑 비교하셔야 됩니다. 초과라는 말은 는이 포함돼야 안 돼요. 초과는 근거예요. 근데 이상은요. 요 같은 것도 포함되는 말이잖아. 특히 요거 두 개를 구분해서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이어서 자, 이번에 이제 반대로 한번 가볼게요. 반대로. 자, 두 번째는 이겁니다. 자, 역시나 A 입장에서 B보다 어때요? 작다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같은 말인데 뭐라고 불러? 미만이라고 부릅니다. 자, 오른쪽도 이어가 볼까요? 이렇게 써 있는 경우는 뭐라고 부른다고? 보통 이제 작거나를 먼저 말합니다. 작던가 같다라는 거예요. 혹은 같은 말인데 이 표현 뭐라고요? 크지 않아요. 사실 A가 지금 B보다 크지 않죠? 네. 왜 작던가 같던가 하니까 크진 않잖아요. 크지 않다. 마지막으로 무슨 표현? 이해하다. 역시나 이해하는 미만이랑 같이 해서 공부하실 겁니다. 아시겠죠? 다들 이 표현 기억나세요? 네. 그러니까 이 표현은 아마 이번 숙제에도 몇 문제 있긴 한데 대하나 네가 좀 그럴 때가 아닌 것 같은데. 자, 이번 숙제에도 몇 문제 있긴 할 건데 조만간 활용에 가서 또 자세히 볼 겁니다. 아시겠죠? 자, 마지막으로 밑에 보시면 이 표현. 자, 다들 혹시
해라는 말, 푼다는 말 들어본 적 있을까요? 네. 보통 우리 어디서 많이 쓰는 표현이지? 지금 배우는 게 부등식이긴 한데 우리 중1 때는 뭐 배웠어요? 아까 위에 잠깐 나왔던 요 1차 방정식 기억나? 네. 사실 해라는 말은 방정식, 부등식 둘 다 쓰는 말입니다. 그럼 해의 뜻이 뭔지 알아, 친구? 그러니까 막상 여러분들이 해를 잘 구하시는데 해가 뭐냐 물으면 잘 대답 못하더라고요. 참이 되게 하는. 자, 맞습니다. 자, 여기가 중요하죠. 어떤 부등식을요, 뭐가 되게 하는? 참이 되게 하는. 여러분, 참이란 말은 뭔지 알아요? 참. 진실. 저게 영어로 true거든요. 그러니까 정말로 진실. 그러니까 그런 말인데, 쉽게 말하면 정말로 그게 성립한다는 말을 하는 거야. 그리고 하나 추가하자면, 자, 여기 사이에 하나 추가하자면, 사실 제가 방학 때도 요거 필기할 때마다 추가했던 내용이 하나 있어요. 보통은 뭐 했을 때 참이 되는 걸 좀 아세요? 이제 바로 밑에 문제 풀 때 이 작업 하실 건데, 여러분들이 보통 이제 방정식이든 부등식이든 뭐 했을 때요? 네. 대입을 했을 때입니다. 여러분 대입이 뭔지 알죠? x에다가 숫자를 뭐가 넣는 거잖아. 다시 보통은 대입을 먼저 합니다. 대입을 했을 때 그게 이제 참이 되면 저희는 해라고 부른다라는 거야. 다시 참이 되게 하는 미지수의 값. 방정식 미지수는 뭔지 아시죠? 알수 없는. 여기에 그 너네가 아는 뭐 x라던가 y 같은 그런 문자를 보통 말해요. 이런 이제 참이 되게 하는 x, y 값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고, 밑에 있는 푼다는 말은 무슨 말인 줄 알아요? 정리하는 거. 식을 사실 근데 정리한다는 느낌으로 쓰기도 해요. 푼다는 말 자체를. 근데 엄밀히 말하면 해를 모두 뭐 하는 거? 그러니까 이제 해를 구하세요라는 말 대신에 이제 푸세요 이런 말 합니다. 푸세요 그런 말 한다는 거지. 그래서 요 말은 사실 작년이랑 똑같으니까 그냥 똑같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밑에 관련 문제 한번 보시기 전에 뒤에 자 60쪽 먼저 갔다 올게요. 자, 뒤에 넘겨보시면 60쪽입니다. 오늘 조금 왔다 갔다 할게요. 자, 60쪽에 1번 문제 한번 해볼 시간 드릴까요? 자, 이번 시험에도 어쩌면 1번에 나올 만한 문제입니다. 무슨 문제? 다음 중 부등식인 것은 동그라미, 부등식이 아닌 것은 x를 치세요. 이런 문제입니다. 그리고 제가 방학 때마다 요구한 게 있어요. 자, 오늘도 요구할게요. 자, 혹시 그럼 제가 무슨 요구할 것 같아요? 아닌 건 이유를. 아닌 건 이유를 자, 필기해봐. 자, 부등식이 아닌 것들은 이유 한번 써보실래요? 자, 제가 한 명씩 호명하며 이유까지 말씀하셔야 됩니다. 그럼 걔는 뭔지, 왜 아닌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수학 공부를 한다는 건 딱 그런 거야. 자, 여러분들이 이번에 성적이 좀 다들 잠이 오르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아쉬운 친구들은 지금부터 요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어떤 훈련? 꼼꼼하게 하는 거. 그러니까 문제 하나를 여러분들 비유하자면 우리 막 생선 같은 거 먹을 때 보통 엄마 아빠가 막 살, 서유야 다 안 발라먹으면 엄마가 뭘 하죠? 막 꼼꼼히 먹으라고. 아, 별말 안 하나요? 저희 엄마는 뭘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똑같아요. 수학 문제도 하나하나 풀 때 꼼꼼하게 풀 줄 알아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다들 풀어봤어요? 네. 자, 가보겠습니다. 자, 이번 문제는 부등식인 것은 동그라미 칠 거고요. 아닌 것은 x를 칠 겁니다. 자, 1번부터 할게요. 자, 서유야. 1번은 부등식이 아니에요. 여러분, 얘 부등식 맞나요? 네. 한 번 더 부등식의 뜻이 뭐야? 자, 얘 부등호. 여러분, 요거 부등호 맞아요? 네. 들어있잖아. 부등식이다라는 거야. 맞겠죠? 자, 2번이 뒤에 윤호야. 2번은 부등식일까? 아닐까? 자, 얘는 아닙니다. 그럼 추가 질문. 얘는 뭔지 아세요? 등식. 그쵸. 자, 그럼 요게 등호라는 기호예요. 그럼 등호로 되어 있으니까 써봐. 이런 건 저희가 등식이라고 불러요. 등식이라고 부릅니다. 자, 3번 문제는 대한식. 3번의 부등식 맞아? 아니야? 아니. 자, 얘는 아니면 얘는 뭐라고 불러요? 다음식을 찾으세요. 얘는 맞습니다. 자, 얘는 어쩌면 뭐 다항식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어쩌면 그냥 식이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쟤는 방정식도 아니고 부등식도 아니고 등식도 아니야. 그냥 식. 그게 되기 전입니다. 아시겠죠? 4번이 이제 호하나. 4번은 이거 부등식일까? 얘는 부등식 맞죠? 한 번 더 부등식의 뜻이 뭐라고? 그러니까 초등호로 들어있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기본적인 것부터 잘 할 줄 알아야 돼요. 아시겠죠? 자, 5번입니다. 자, 5번이 뒤에 있는 용현 씨가 도와줄게. 자, 5번 혹시 이거 부등식일까요? 아니요. 얘는 뭐예요? 등식이. 그렇죠. 여러분들이 요거는 사실 등식이라고 볼 수가 있고 좀 더 엄밀히 말하면 사실 이번에 아마 세종중학교 시험 범위 1차 함수입니다. 자, 와우. 쟤네 여러분들 저거 혹시 오랜만에 기억나세요? 참. y는 저렇게 이제 함수 모양이죠. 1차 함수라고 부릅니다. 자, 마지막으로 6번이 자, 옆에 수아가 한번 도와줄까? 자, 수아 6번은 부등식이 아니야? 자, 수아야 한 번 더 부등식의 뜻이 뭐라고 했지? 부등식은? 여러분 제가 계속 왜 물어보는지 알잖아. 그냥 오늘 수업 시간에 복습까지 다 하고 돌아가시라고요. 집중하시고요. 한 번 더 수아야. 부등식의 뜻이 뭐라고? 부등호로 나타낸 식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맞다라는 거야. 자, 얘들아 밑에 공간 있지? 적으세요. 밑에 공간에다가 자 지금 문제 푸는 거 중요하지 않아. 내 설명이 중요해요. 너네가 내 설명을 안 듣고 혼자 이렇게 뭐랄까 하다 보니까 성적이 안 나오는 거야. 아시겠죠? 자, 필기해. 7번 문제. 자, 밑에다가 필기하세요. 추가 문제입니다. 이거는 부등식일까요? 자, 요거는 부등식일까? 부등식이죠. 부등식이야. 왜 부등식이야? 부등 들어가요. 혹시 아니라는 친구 없나요? 아니죠. 왜 아닐까요? 잘못 아니죠. 잘못된 부등식이에요. 거짓된 부등. 호환이가 정확히 말했습니다. 자, 이거는요, 결론적으로 부등식이 맞아요. 맞아. 자, 얘들아, 헷갈릴 게 뭐 있어요? 자, 부등식의 뜻이 뭐라고 했지? 부등호가 아니, 부등호가 들어있잖아. 부등식이다라는 거야. 근데 보통 이거를 아니라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식이 아니죠. 그 문제가 아니야. 2가 거짓대로. 4보다 작은. 자, 여러분들, 2가 4보다 크나요? 표시가 있어요. 아니요. 그러니까, 아니죠. 네. 그래서 부등식이 아니다.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근데 얘는 부등식은 맞아. 근데 뭐라고? 거짓. 호환이가 말하고 쓸게요. 얘는 거짓인 부등식이에요. 여러분 요거 거짓입니다. 가짓 아니에요. 거짓. 그러니까 얘는 거짓인 부등식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아까 말했지만 해라는 거는 참이 되는 게 해죠. 그러니까 얘는 그냥 거짓인 부등식인 거야. 그러니까 거짓이 있잖아요. 항상 참이라는 보장이 없다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으세요? 자, 앞으로 들어갈게요. 자, 아무튼 이런 게 이제 부등식의 뜻 관련해서 시험에 나올 만한 문제고요. 자, 56쪽으로 돌아와. 자, 56쪽에서 1-1번입니다. 저희가 아마 조만간에 이제 또 활용 문제라고 하러 갈 건데 맛보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장을 식으로도 표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오래 걸릴 것 같진 않으니까 지금부터 시간을 들어볼게요. 한 30초면 될까요? 자, 여러분들 위에 있는 부등식의 표현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래요. 이상이다, 미만이다, 초과다, 뭐 작지 않다, 크지 않다 이런 말들. 근데 억지로 외운다기보다는 저희가 많이 쓰는 말이잖아요. 그렇지? 이런 뭐 물론 초과란 말은 잘 안 쓰지만 크다, 이상이다 이런 말을 많이 쓰거든요. 그런 표현들도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자, 1-1번 문제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다들 풀어봤어요? 자, 다음 문장을 부등식으로 나타내세요. 그런 문제입니다. 자, 1번부터 볼게요. 자, 아까 말했지만 한 번 더 말할게. 주어. 자, 한 번 더. 주어를 꼭 체크를 잘해야 돼요. 주어. 여러분들이 이제 어쩌면 활용 관련 팁 중 하나인데 요거 식 바꿀 주어를 봐야 됩니다. 왜? 주어가 뭐냐에 따라 이거를 어떻게 쓸지가 결정되는 거예요. 사실 이번 문제는 x는 있잖아. x 입장에서입니다. 얘는 옆에 있는 7보다 뭐래요? 얘가 지금 작거나 같다는 거예요. 그럼 이런 부등호 방향 혹시 이렇게 쓰셨나요? 그러니까 이 주어를 잘 봐야 돼. 얘 입장에서 7보다 작거나 같은 거예요. 자, 이렇게. 자, 2번 문제. 그럼 질문한 게 있을까? 2번 문제는 어디까지가 주어인 줄 아세요? 오, 맞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이런 질문은 국어 시간에 많이 들었을 건데
제가 보기에도 자 여기까지가 주어예요. 왠 줄 아세요? 요 끝에 뭐 써있니? 얘는이잖아. 근데 얘가 주어인 거죠. 그럼 여기까지를 저희가 이제 한 세트로 쭉 쓸 겁니다. 읽어볼게요. 자, x에서 5를 뺀 수라고 써있네. 아, 왜 이래, 이거. 자, x에서 5를 뺀 수입니다. 그럼 자, 요렇게 쓰면 되는 거 맞아요? 이거의 몇 배예요? 네. 자, 근데 여기서 또 많이 실수하는 게 자, 이렇게 쓰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왜 안 돼요? 마이너스 5에다 바로 쳐야 돼요. 자, 여러분들 요렇게 쓰게 되면요 우리가 표기법상 2 곱하기 2를 어디에만 하게 돼요? 마이너스 5한테만 하게 되는 거지. 근데 우리 지금 곱하기 2를 얘한테만 하면 안 돼요. 왜? x에다가 5를 뺀 수기 때문에 요렇게가 지금 전체가 한 묶음인 거예요. 이해돼요? 이렇게 해서 세트로 만들어줘야 됩니다. 이거의 두 배인 거예요. 얘는 누구보다? 13보다 자, 얘보다 뭐다? 그러니까 주어를 보시라는 게 이제 얘 입장에서 작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쓰면 되는 거 맞아? 그리고 하나 미리 말할게. 자, 이 문제 정답 있잖아. 이렇게만 쓰면 됩니다. 이것도 정리할 필요 있게 없게 없어요. 이 문제는 나타내세요 문제예요. 정리할 필요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쓰면 되겠죠. 자, 밑에 있는 2-1번 문제. 자, 여러분들이 이제 위에서 해라는 말을 배웠잖아. 물론 저희가 이제 아마 오늘 수업 끝나기 전에 이제 오랜만에 부등식 푸는 것도 배울 건데 아직은 푸는 걸 배우기 전이에요. 그럼 다시 한번 질문해 볼까? 자, 여러분들 해라는 말의 뜻이 뭐라고 했지? 위에서. 부등식의 해? 해요? 자, 이번 문제가 해인지 아닌지 고르시는 문제야. 네. 그럼 여러분들이 해라는 말의 뜻을 아셔야 될 거잖아. 부등식이 참 네. 미지수. 대입했을 때란 말이 빠졌네요. 대입을 하셔야 됩니다. 대입을 했을 때 이 식이 참이 되면 해인 거고요. 거짓이 되면 해가 아닌 겁니다. 그래서 해 관련 뜻을 이용해서 푸는 문제입니다. 자, 다들 한번 대입해 보셨나요? 네. 쌤 잘 모르겠어요. 시범 보여드릴게요. 자, 여러분 이 표 보시면 맨 왼쪽에 있는 요 숫자가 혹시 x 값인 거 아시나요? 네. 즉 얘는 지금 x에다가 얼마 대입하는 거예요? 3 대입하는 얘기죠. 다들 혹시 여기 써 있는 좌변이 혹시 어딘지 아세요? 좌변은 이쪽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 식에다가 얼마를 대입하라고? 자, 3을 대입해라 그 말입니다. 다들 혹시 이 정도는 암산 가능하시죠? 자, 3 대입하시면 3 빼기 1이니까 얼마나? 2요. 여기다가 2라고 쓰면 되겠네. 그리고 이제 여기 있는 2랑 우변. 지금 우변은 얼마로 고정이에요? 4. 전부 다 4로 고정인 거 보이세요? 네. 두 개 비교해 보시면 지금 서유야 2가 커 4가 커. 근데 얘 지금 부등호 방향이 이쪽이 돼야 되거든. 그럼 얘는 지금 참이라고 봐야 돼, 거짓말로 봐야 돼. 거짓. 요거 안 되는 거잖아. 그럼 거짓이다라는 거예요. 이해돼? 자, 얘는 지금 거짓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풀라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대입하셔가지고 참 거짓 확인하세요 그 말입니다. 잘 대입해봤어요? 나머지도? 네. 이어갈게요. 자, x에다가 4 대입하면 대하나 좌변이 얼마 나와? 저번에 3. 그리고 3이랑 4 비교하시면 4가 더 큰 거죠. 네. 얘는 지금 참이야 거짓이야? 거짓. 거짓이겠네. 한 번 더 해볼까? 자, 뒤에 소희야, 자, x에다가 5 대입해봤어? 네. 그럼 좌변이 혹시 얼마 나와? 4요. 그럼 4 나오면 얘랑 얘는 지금 어때? 같네? 그러면 요건 지금 참이야 거짓이야? 참. 여러분 크거나 같다는 같다도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얘는 참이다. 근데 이 문제 미리 연합니다. 혹시 이렇게 끝낸 친구 없나요? 자, 이렇게 끝내면 이 문제를 다 푼 게 아닙니다. 자, 이 문제 마지막에 시키는 게 하나 있습니다. 자, 요거 구하셨나요? 4빼고 자, 이거 혹시 여러분들 구하셨는지?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이 표를 채운 이유가 뭐 때문이냐면 해까지 구해야 끝납니다. 그리고 해의 뜻이 뭐라고 했지? 참이. 대입했을 때 참이 되는 x를 말해요. 지금 누구만 참이 돼요? 오. 얘만 지금 참인 거죠. 그럼 이 부등식의 해는 뭐다 지금? 오. 자, 요렇게까지 써줘야 됩니다. 이렇게. 다시 이번 문제는 해까지 구하셔야 끝난다라는 거야. 대안이 구하셨나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른쪽 문제는 똑같은 문제니까 한번 풀어보시면 되겠고요. 자, 넘어가서 다음 문자.
자, 1교시는 정답까지 조금 할게요. 쭉 이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어쩌면 좀 과장해 볼까요? 이번 단원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 중 하나입니다. 뭐? 자, 우리 지금까지 이제 부등식의 뜻 배웠고요. 뭐 오랜만에 표현이라던가 용어 배우고 왔잖아. 네. 이제 뭐 배울 차례라고? 네, 여기 중요하죠. 부등식의 뭐? 성질. 별다른 쓸까요? 여러분들이 결국 이 성질을 이용해서 우리가 오늘 아마 2교시부터 그거 잠깐 해볼 건데 부등식을 풀 수 있게 돼요. 아까 푼다는 말의 뜻이 뭐였지? 정배를 그러니까 해를 이제 구하는 걸 푼다라고 하는데 그걸 어떻게 구하냐면 이게 기본 전략인 거야. 그러니까 이 성질이라는 걸 이용하실 건데 자 오른쪽에 필기한 합시다. 제가 아마 이번 단원 끝날 때까지 이 말을 참 많이 할 건데요. 사실 여러분들이 부등식의 성질 그래 이번에 처음 배우는 거잖아. 중1 때 뭐를 배우는 줄 아세요? 등식의 성질. 자, 등식의 성질은 배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중1 때 방정식 배웠잖아. 그리고 필기할게요. 사실상 뭐다? 부등식의 성질은요. 등식의 성질과 필기하겠습니다. 거의 유사합니다. 자, 거의 똑같습니다. 그래서 보통 기억나시죠? 방학 때 이제 여기를 처음 배워도 보통 이제 이론상은 좀 빨리빨리 잘하게 되는 게 느낌이 좀 비슷해요. 뭔가 해본 적 있는 것 같다는 거지. 근데 자, 왜 거인 줄 아세요? 자, 이번 단원 끝날 때까지 이거에 대해서 항상 조심해야 돼요. 자, 우리가 등식이랑 가장 큰 차이점. 자, 다시 등식은 이거잖아요. 같다라 등식. 그러니까 같기 때문에 사실 얘는 그냥 같으면 같은 거잖아. 근데 자, 아까 말했죠. 부등식은 기본적으로 뭐가 존재하는 줄 알아요? 자, 이거랑 이거랑 똑같은 건가요? 다르잖아. 자, 실제 있는 표현입니다. 부등호 방향. 방향이라고 볼게요. 이게 방향이 이쪽 방향인지 이쪽 방향인지가 다른 거잖아. 그쵸? 지금부터 우리의 고민은 뭐다? 이 부등호 방향. 자, 이 부등호 방향에 대해서만 약간 주의를 하시면 됩니다. 네, 다시. 그러니까 등식의 성질가 거의 똑같은데 이 방향 때문에 보통 많이 틀려요. 그러니까 조금만 실수해버리면 방향을 반대로 쓴다던가 그런 식으로. 지금부터 한번 오랜만에 한번 체크해볼 건데 겁먹지 마. 아마 들어보실 기억 날 거야. 방향이 거의 안 바뀌거든. 근데 바뀔 때가 있어요. 딱 그것만 기억하면 돼요. 그것만 외우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밑줄 한번 쳐보겠습니다. 자, 1번. 자, 일단은 등식의 성질과 마찬가지로 일단 기본적으로 뭔가를 하실 때는 어디에다가 해야 돼? 양변 되게 중요한 말이죠. 여러분들 한쪽에 뭐 하면 안 돼요. 뭘 할 거면 양쪽에 같이 이렇게 하시는 거야. 아시겠죠? 자, 양변에다가 그리고 역시나 무슨 수? 얘들아 왼쪽에 3 더해주고 오른쪽도 뭐 더해줘야 돼? 4. 이 그래야지 밸런스가 맞는 거잖아. 양변에 할 거고 같은 수를 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1번입니다. 같은 수를 더하거나 빼는 경우에는요. 이게 중요하죠. 부등호 방향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어요. 안 바뀐다. 자, 안 바뀐다는 말 이해돼요? 예를 들어서 양쪽에 3을 더하면요. 요게 안 바뀝니다. 이렇게 안 바뀌어요. 양쪽에 5를 빼도 안 바뀌어요. 이렇게 그대로 안 바뀐다. 라는 말. 그리고 자, 밑에 2번 가볼게요. 자, 지금부터 여러분들 어쨌든 처음 배우는 거 아니잖아. 이제 복습하시고 오랜만에 외우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만약에 여러분들 이 정도 설명으로도 안 되는 친구 있다면 꼭 저한테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2번입니다. 자, 2번에서는 자, 역시나 양변에다가 같은 요게 중요합니다. 지금부터는 부호가 중요한데 양수를 곱하거나 나눌 때도 방향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양수 곱해서 양쪽에다가 2 곱하면 방향 안 바뀝니다. 다시 양쪽에다가 3 나누면 방향 안 바뀝니다. 자, 양수. 자, 얘가 중요해요. 이 양수를 곱하고 나눌 때는 방향 안 바뀌는구나 라고 기억하면 됩니다. 근데 자, 3번이 중요하죠. 내려갈게요. 자, 3번은 얼마나 중요하면 이 책에도 노란 색깔로 칠해져 있네요. 자, 별표를 치겠습니다. 과장 노트면 2개 칠게요. 이번 부등식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냥 뭐 제일 중요합니다. 자, 양변에다가 이번에도 같은 무슨 수. 얼마나 중요하면 한 20분 했어요. 음수를 뭐 할 때? 곱하거나 나눌 때는 초등어 방향이 뭐다? 뭐예요, 여러분들? 별표 한 번 더. 자, 어차피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 외우는 팁은요, 딱 요 3번만 외우시면 돼요. 그러니까 3번만 외우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자, 양변에다가 적으세요. 자, 양변에다가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2를 곱하잖아. 네. 그럼 방향 어떻게 돼야 돼요? 이렇게 바뀌셔야 됩니다. 다시 양변에다가 마이너스 3을 곱해도 나눠도 바뀌어요. 그러니까 음수를 가지고 곱하기 나누기를 한번 할 일이 있으면 방향을 바꿔서야 된다는 거야. 아시겠죠? 자, 이 성질 관련해서 다음 차 가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질이 여러모로 중요한 게 이 성질 관련 유형 문제도 있어요. 이번 개인적으로 시험 문제 이상합니다. 다음 장입니다. 자, 다음 장에 왼쪽에 있는 3-1번 보이시나요? 자, 이제 3-1번에 나오는 이런 문제가 이제 성질 관련 문제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자, 위에 필기 하나 해볼래? 자, 요 유형을요, 제가 쓰는 말인데 아마 지난번 시험 때도 많이 들어봤을 말입니다. 자, 필기하세요. 자, 오늘 1교시의 가장 메인 요리입니다. 자, 요거는 시험 문제입니다. 일명 뭐 제가 이 말을 좀 많이 써요, 생각보다. 자, 성질 관련해서 모양 만들기라는 유형이 존재합니다. 자, 지금 뭐 적어요. 자, 오랜만이라 어려울 수 있잖아요. 제가 한번 시범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보세요. 1번 문제 한번 같이 보시면, 자, 이 모양 만들기가 이런 유형이 있어요. 자, 위에 일단은 요거 보이시나요? 네. 자, 보통 이제 이 문제 특징이 뭐냐면 제일 처음에 이런 조건 한 개를 줍니다. 뭐 1대라고. 자, 이걸 가지고 1번 문제입니다. 저희는 지금부터 이 모양을 만들어 볼 겁니다. 다시 제가 좋아하는 필기가 뭐냐면, 자, 필기 가져가세요. 그리고 잘 들어. 제가 상담 때도 말했지만 여러분들이 내가 시키는 대로 하셔야 된다는 거야. 그게 제일 쉬운 거거든요. 이런 이름도 그냥 지어주는 게 아니라 기억할 때 쓰라는 거예요. 다시 제가 이 문제 풀 때 보통 저는 이렇게 봅니다. 세팅을요. 자, 뭐뭐 1대. 자, 지금 이거 1대 맞나요? 자, 여기서 출발해서 저희는 지금부터 뭐 할 거냐면 이 모양을 만들어 줄 거예요. 다시 이 모양을 만들어 주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얘는 좀 쉽죠, 사실은. 얘는 좀 쉬운 문제가 맞습니다. 그럼 질문해볼까? 자, 여기다가 아까 말했죠. 부등식의 성질은 양변에 똑같은 걸 할 거예요. 자, 여기다가 양쪽에 뭘 해주면 이 모양 나와요? 사실 쉽죠. 그냥 7 더하면 된다는 거지. 다시 쓸까요? 자, 양쪽에다가 이렇게 7을 더하면 된다. 요게 또 제가 좋아하는 기호죠. 요게 이제 제가 뭐 할 건지를 써줄 겁니다. 제 양쪽에 7을 더하시면 왼쪽이 A 더하기 7이 되고 오른쪽이 B 더하기 7이 되는 거 맞아요? 네. 이때 항상 뭐를 조심하라고? 지금부터 방향. 부등호 방향을 뭔가를 할 때마다 고민하셔야 돼요. 자, 이때는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자, 더하기 빼기는 안 바뀌죠. 그래서 요거 그대로 쓰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1번의 정답은 이거예요. 이런 느낌. 한번 더 해볼게. 자, 예를 들어서 3번 문제 또 한번 보여드릴까요? 자, 3번 문제는 자, 요거를 구하는 건데 혹시나 틀리기 싫은 친구들은 제가 쓰는 것처럼 쓰면 됩니다. 자, 일단은 맨 위에 있는 뭐뭐 1대. 자, 여기서 출발하시는 거예요. 자, 이거 가지고 이 모양을 만들겠습니다. 자, 이 모양을 만들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인 거예요. 다시, 자, 수아야. 자, 여기 있는 요 모양을 만들고 싶거든. 요 모양. 양쪽에다가 뭐 하면 좋을까요? 사실 쉽죠. 곱하기 마이너스 5를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다시, 양쪽에다가 여기 쓸게요. 곱하기 마이너스 5를 하시게 되면 요 모양이 양쪽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 맞아요? 자, 이때 부등호 방향 바뀌어 안 바뀌어? 바뀌어요. 자, 얘 지금 음수죠? 네. 음수로 뭐 했니? 곱했어요. 그럼 바뀝니다. 자, 요거 하나만 외워. 자, 음수를 가지고 곱하기 나누기를 했으면요, 부등호를
반대로 써야 됩니다. 이렇게 바뀐다는 말 이해돼요? 네. 지금 바뀌었잖아. 이렇게 써야 된다는 얘기지. 그럼 혹시 나머지 2번과 4번도 해볼 수 있겠어요? 네. 이런 식으로. 그럼 2번, 4번 해볼 시간 드리고 읽으시면 이게 가장 메인이니까 이 성질 관련해서 좀 유명한 시험 문제 몇 가지 소개해 드릴게요. 물론 솔직히 말하면 이 문제는 시험 안 나올 거야. 너무 쉬워. 잠시 후에 보게 될 문제들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자, 혹시 여러분들 2번, 4번 바로 하셨나요? 네. 그럼 가볼까? 자, 서유야. 자, 그럼 얘네들은 좀 쉬우니까 바로 가겠습니다. 서유씨. 얘는 지금 여기서 양쪽에 혹시 뭐 하는 건 줄 아세요? 여기 양쪽에다가 뭐 해주면 이거 나와요? 자, 여러분들 이거 그냥 있는 그대로 보시면 되는데 얘 지금 마이너스 1을 뭐 해준 거죠? 이게 곱하기인가요? 여러분 얘 뭐 해준 거야? 뺐어요. 양쪽에다가 마이너스 1을 빼준 거 맞나요? 얘는 지금 뺄셈이야, 뺄셈. 곱하기 아니에요. 네. 자, 그럼 빼줄 때는요, 부등호 방향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어요. 더하기 빼기. 자, 이거 많이 실수하는 게 음수라고 바뀌는 게 아니야. 음수를 가지고 뭘 해야 바뀌는 거야? 곱해요. 그러니까 곱하기 나누기가 바뀌는 거야. 더하기 빼기는 안 바뀌어요. 그래서 얘를 그대로 쓰면 된다고요. 한 번 더. 자, 홍하나. 자, 밑에 있는 4번은 좀 쉽네 또. 얘는 지금 양쪽에다가 뭐 하는 거야? 팔을 나눴어. 나누기 8을 한 건데 그럼 얘는 부등호 방향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죠. 안 바뀐다는 거지. 양수로 나눌 때는 안 바뀌어요. 음수로 곱하고 나눌 때만 바뀐다는 거예요. 이 말 이해하시겠어요? 자, 밑에 있는 4-1번 거예요. 사실상 이제 본 게임은 4-1번부터입니다. 자, 4-1번. 자, 4-1번부터는요, 다들 혹시 느낌 보세요? 얘부터는 왜 조금 더 어려워지는 줄 알아요? 분수꼴로. 사실 분수라서는 문제는 아닌데, 봐봐. 위에 있는 네 문제는 한 번만에 딱 정답이 나왔죠. 네. 근데 여기부터는요, 한 번에 모양을 못 만듭니다. 이 모양을 만드시려면 얘는 몇 번 이상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선생님 잘 모르겠어요. 시범 보여드릴게요. 적으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이 입에서 고백이 나와야 돼요. 사실 제가 푸는 문제가 다 비슷한 문제야. 그러니까 전부 다 그냥 모양을 만든다라고 기억하시면 돼요. 모양 만들기. 자, 이번 문제도 적으세요. 위에 보시면 요 조건 안기는 거 보이세요? 네. 항상 요거를 먼저 봐야 돼. 내가 뭐로 만들 건지. 요거로 만들 겁니다. 그리고 1번 보시면 저희 지금부터 요 모양을 만들 거예요. 자, 아까랑 똑같이 한번 필기해 보겠습니다. 자, 제가 좋아하는 필기이자 이거 가져가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자, 어떻게 쓰라고 했지? 조건을 맨 위에다가 쓰세요. 이걸로 출발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 목적지를 요 라인 밑에다가 쓰라는 거예요. 자, 우리 목적지는 이 모양 만드는 거 맞아요? 네. 그럼 지금부터 이제 이 모양을 하나씩 만드는 문제라고요. 자, 혹시 도와줄 친구 있나? 자, 얘 어떻게 시작할까요? 오늘 나눠요. 그쵸. 자, 5를 나누자는 식으로 혹시 요거 보신 거 맞나요? 네. 여러분들이 요거 해주려면 나누기 5죠. 네. 아시죠? 자, 쓸게 그러면. 양쪽에다가 나누기 5를 한번 하자라는 거예요. 그럼 왼쪽에 5분의 a가 생기나요? 네. 오른쪽에는 뭐가 생겨? 네. 자, 이때 부등호 방향 안 바뀌어요. 안 바뀌죠. 자, 양수로 나눌 때입니다. 안 바뀝니다. 이렇게. 근데 끝나니 더 할 거예요. 자, 이제 그 다음 뭐 만들어줘야 돼? 마이너스 1. 요거 이제 만들어줘야 되는 거 맞아요? 네. 그럼 양쪽에 또 뭐 하면 돼요? 1 마이너스 자, 이번에는 맞습니다. 1을 빼시면 되겠죠. 그래서 양쪽에다가 이렇게 1을 빼시게 되면 칸이 좁네요. 자, 양쪽에다가 1을 빼시게 되면 모양이 완성이 되고, 자, 얘는 지금 부등호 바뀌어 안 바뀌어? 안 안 바뀌어요. 바뀌어요. 왜 안 바뀌죠? 자연차. 더하기 빼기는 안 바뀐다라고 했잖아요. 자, 여러분들 오늘 숙제부터는 항상 뭔가를 할 때만 고민해야 돼요. 바뀌는지 안 바뀌는지. 그러니까 그것만 조심하시면 생각보다 되게 쉬워요. 아시겠죠? 안 바뀝니다. 이렇게. 다음 혹시 왼쪽에 있는 빈칸도 쭉 채울 수 있겠니? 네. 가보자. 자, 첫 번째 빈칸이 오른쪽에 있는 빨간 색깔이죠. 네. 자, 5로 나눌 때는 방향 안 바뀝니다. 그쵸? 자, 그 다음에 양변에다가 1을 빼는 것도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어요. 그래서 최종 정답이 이거다라는 거예요. 자, 일명 모양 만들기라고 부를게요. 이번 시험 문제입니다.
다시. 자, 밑에 2번 한번 풀어보실래요? 자,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식으로 접근하시면 돼요. 다시. 이런 식으로 접근하시면 별로 어렵지도 않고 거의 안 틀린다는 거예요. 자, 밑에 2번 문제 한번 모양 만들어 보세요. 세팅 좀 해놓을게요. 여기서 출발해서 자, 여기 출발해서 이 모양을 만들 겁니다. 네. 자, 한번 그러면 다들 풀어보셨나요? 자, 요면아 도와주자. 자, 먼저 뭐부터 만들어줘? 마이너스 2a. 그러니까 그거를 어떻게 해주면 돼요? 그러면? 마이너스 2를 곱해요. 자, 여러분들 혹시 여기 사이에 곱하기 생략되어 있는 거 아시죠? 네. 그럼 얘는 첫 번째 양쪽에다가 마이너스 2를 곱하면 되는 거 맞나요? 네. 그럼 왼쪽에 마이너스 2a가 생기고 오른쪽에 마이너스 2b가 생기고 부등호 방향은 바뀌어요. 바뀌고요. 이렇게 음수로 곱하면 바뀝니다. 두 번째, 그 다음에 뭐 만들어줘? 플러스. 자, 여기 있는 플러스 1 만들어주는 거 맞아? 네. 양쪽에다가 플러스 1 해주시면 이렇게 모양이 완성됩니다. 자, 이때는 부등호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어요. 주의할 점이 안 바뀐다는 게 바로 위에서 안 바뀌는 거예요. 하나씩 내려가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렇게가 정답이다라는 거야. 그런데 빈칸도 채울 수 있겠죠? 다시 양변에 음수를 곱하면 부등호 방향 바뀐다는 거예요. 그리고 양변에다가 1을 더하기 빼기는 방향 안 바뀝니다. 그래서 최종 정답은 이렇게 된다라는 문제예요. 그럼 이해하시겠어요? 자, 한 번 더. 자, 밑에 있는 5-1번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자, 다시. 제가 이 자리에 있는 이유기도 한데요. 자, 잘 들어. 떨지 말고. 자, 내 눈높이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걸 왜 같은 문제가 부르는지. 그러니까 결국 모양 만든다는 거는 다 같은 거야. 이런 문제가 있다는 거야. 뭐 하나 줘요. 뭐뭐 1대. 그거 가지고 물어보는 모양을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밑에 있는 5-1번도 모양 만들기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번 페이지가 사실 모양 만들기 페이지예요. 모양 만들기 페이지. 자, 나는 시험 문제 하나 말했어요, 여러분들. 분명히 나올 거니까 꼭 맞추세요. 네, 꼭 맞추세요. 자, 해볼 시간은 사실 이게 시간을 참 주기가 애매한 게 사실 여기 제가 앞에서 보고 있으니까 한 절반 정도는 이해를 하신 것 같아요. 그냥 뭐 그거구나. 한 30초 드려볼게요. 사실 나중에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고 나면 이게 문제 푸는데 오래 안 걸립니다. 그냥 뭐 조금 이렇게 하면 금방 풀 수 있으니까. 자, 1교시에는 이렇게 성질이라던가 이런 기본적인 내용 소개드리고 오늘은 어디까지 할 거냐면 이제 1차 부등식 푸는 것까지는 소개를 드릴까 해요. 오늘은 숙제도 없었으니까 조금 쉬도록 하겠습니다. 자, 5-1번입니다. 자, 혹시 이 문제 한번 풀어보셨어요? 같이 보자. 자, 1번 문제입니다. 자, 이번에도 보시면요. 이거 1대 여기서 출발해서 이 모양을 만들어주세요. 그런 문제입니다. 다시 제가 좋아하는 필기 가져가세요. 자, 어떻게 쓰라고 했지? 여기 있는 조건을 위에다가 쓰세요. 자, 이번 문제는 요거 1대 맞나요? 자, 요거 1대 뭐를 구하래? 요거를 모양 만들어주세요. 그 말입니다. 반대로. 그럼 자, 도와줘. 얘 지금 요 모양을 만들어야 되거든? 양쪽에다가 뭐 하면 이 모양 나오는 줄 아세요? 플러스. 자, 플러스 빼기 5가 아니죠. 여기 저기에 곱하잖아. 위에서 내려가는 중이니까 양쪽에 5를 더해줘야겠죠. 그렇죠. 자, 5를 더해주시면 왼쪽에 A만 남고 오른쪽에 B만 남는 거 맞아요? 네. 자, 이때 부등호 방향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어요. 더하기 빼기는 안 바뀐다는 거지. 다시 여기 빈칸에 뭐 들어갈 것 같아요? 5요. 양변에 5를 더해주면 부등호 방향 안 바뀐다라는 거야.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겠냐고. 그러니까 요것도 그냥 모양 만들기야. 물론 이제 이 문제는 위에랑은 반대예요. 붙어 있는 걸 떼줘야 됩니다. 하나씩 떼달라는 거예요. 또 해볼까요? 자, 밑에 2번 문제입니다. 자, 2번 문제도 요거이면
자, 여기서 출발해서 무슨 모양 만들어줘야 돼요? A. 맨 마지막에 물어보는 게 그냥 AB예요. 다시 그냥 AB까지 와주세요. 그런 문제입니다. 자, 한번 가볼까요? 소희야, 자, 요거 한번 작업할까 하는데 일단 양쪽에 뭐부터 해줄까? 그쵸, 여러분들. 자, 요거를 없애려면 양쪽에 빼기 3하면 되는 거지. 빼기 3 할게요. 자, 빼기 3 하시면 요렇게 되시고요. 요때 소희야, 부등호 방향은? 안 바뀌죠. 자, 더하기 빼기는 안 바뀝니다.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에 혹시 여러분들 양쪽에 뭐 해주고 싶어요? 바퀴. 나 이거를 없애고 싶어. 양쪽에 뭐 해주면 돼? 나누면 사실은 두 가지 같은 말인데 나누기 마이너스 1. 그러니까 얘를 나누시면 돼. 혹은 역수를 곱하라고 했잖아. 그쵸? 자, 양쪽에다 저는 나누기로 설명드릴게요. 자, 마이너스 1을 나누시면 되겠죠. 그럼 나눠주시면 왼쪽에 A 남고 오른쪽에 B 남는 거 맞아요? 이때 부등호 방향. 작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자, 여기 빈칸도 채울 수 있겠냐라는 거지. 자, 이런 식으로 푸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다들 모양 만들기란 말 이해하시겠어요? 네. 모양 만들기란 말. 그 뒤에 올라가. 자, 61쪽, 63쪽으로 가주시겠어요? 자, 이 모양 만들기 관련해서 관련 유형이 하나 더 있거든요. 자, 63쪽입니다. 자, 여기에 12번 문제 가보시겠어요? 자, 63쪽에 12번에 1번 문제 한번 해볼 시간 드려볼까? 요것도 이제 모양 만들기라고 그냥 묶어서 표현할 수 있는 문제예요. 그냥 똑같아요. 제가 지금까지 푼 것처럼 그냥 세팅하시고 똑같이 내려가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문제까지도 똑같게 보이셔야 돼요. 그래야지 수학을 쉽게 하는 거예요. 자, 제가 한번 설명드리고 또 할 거니까 일단 틀려도 괜찮다고 얘들아. 제발 숙제할 때 틀려도 괜찮으니까 고민을 하고 그러는 거예요. 니네가 숙제를 안 하면 나한테 미안할 게 아니야 사실은요. 여러분들이 이 수학이라는 과목을 아직도 모르시면 안 돼요. 이 과목은요 철저하게 잘하는 친구들은 못하기 힘든 과목이에요. 가져갈수록 반대로 시키는데 잘 따라오잖아. 할머니 과목도 그냥 좀 뻔한 감이 없잖아요. 뻔한 감이. 자, 그럼 제가 한번 시범 한번 보여드릴까요? 자, 보세요. 이번 문제도 맨 위에 보시면 요거 하나 보이세요? 네. 또 나옵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걸 줘. 뭐뭐 1대라고 줍니다. 이거 가지고 저희는 지금부터 요 모양을 만드는 거 맞아요? 자, 한번 시범 보여드릴게요. 자, 제가 오늘 하는 필기가 뭐다? 일단은 조건을 위해 써요. 그 다음 저희 목적지를 봐봐. 여기는 시간에 X 들어있죠. 네. 그럼 얘는 당연히 요 왼쪽에다가 만들어줄 거예요. X가 있는 쪽에다가. 즉 얘를 여기 밑에다가 쓰겠습니다. 그럼 지금 저희는요 여기서 출발해서 이 모양을 만들어줄 거예요. 하나씩 하나씩 작업하면서. 그럼 도와줄 친구 도와주세요. 자, 먼저 첫 번째입니다. 양쪽에다가 뭐 해주고 싶어요? 사실 이게 보통 해보시면 알 건데 이게 곱하기랑 빼기랑 같이 있을 때는 곱하기를 먼저 만드는 게 좋아요. 즉 양쪽에 뭐 해주고 싶다고? 곱하기 3. 요거부터 만들어 줄게요. 그럼 양쪽에다가 곱하기 3 하면 되는 거죠. 네. 그 왼쪽에 뭐 생겨? 3. 오른쪽에 뭐 생겨요? 고등어 방향은? 똑같아요. 양수 곱하기는 안 바뀝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모양을 하나씩 하나씩 만들어 주는 거예요. 한번 더 해볼까?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것까지 만들어 줘야 되거든. 양쪽에 뭐 하시면 돼요? 7을 빼시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그럼 7을 빼주시면 자, 이 왼쪽에 모양 만들어진 거 보이세요? 그리고 오른쪽에는 6 빼기 7 얼마예요? 부등호 방향? 요게 정답이다라는 거지. 그 문제구나. 그래서 제가 모양 만들기라고 부릅니다. 계속 이런 모양을 만들어주는 컨셉이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밑에 문제 풀지 말고 자, 잘 들어. 11번 문제 밑에 공간 있지? 네. 자, 거기다가 문제가 몇 개 없더라고요. 추가 문제 만들어 드릴게요. 필기가. 자, 여러분들 11번 밑에다가 필기하세요. 추가 문제 1번입니다. 12번. 아무 때나 밑에다 쓰면 돼요. 자, 추가 문제 1번. 이 뭐냐면 쓸게요. x가
마이너스 5보다 클 때, 자, 뭐 구하실 거냐면,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의 범위를 구할 겁니다. 자, 요거 범위 알아보세요. 첫 번째 문제. 두 번째 문제까지 만들어 드릴게요. 자, 2번 문제는 x가 4보다 작거나 같을 때 4분의 1x 그리고 마이너스 2. 자, 요 두 문제 한번 풀어보시겠어요? 네. 지금 풀어요. 사실 밑에 문제는 쌤 왜 안 풀어요? 숙제로 보세요. 아까워서요. 아껴보려고. 요 두 문제입니다. 자, 지금 푼 거랑 똑같은 문제니까 이런 식으로 접근하시면 돼요. 모양 만들기. 하나씩 하나씩 부등식의 성질 이용해서 모양을 만든다 라는 말. 자, 이 두 문제 풀고 잠깐 쉬겠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2교시는 좀 더 여러분들이 많이 해봤던 거라 쉬울 건데 요 성질을 보통 좀 많이 어려워해 처음에. 근데 내가 하는 말을 기억해봐. 모양 만들기야. 모양을 만들면 돼요. 하나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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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씩. 그리고 모양 만들 때마다 부등호 방향에 주의하세요. 이 방향을 보통 많이 틀려요. 그리고 미리 말할게요. 아, 쌤 다음 시간에 분명히 말한다. 방향을 틀린 친구는요, 저한테 입 밖으로 아깝단 말 하지 마. 왜? 여기는 방향이 실력이에요. 여기는 방향이 실력이야. 이거 하나 틀린 게 별게 아닌 게 아니라고요. 여기는 그게 실력입니다. 아시겠죠? 자, 같이 가볼게. 자, 이 문제입니다. x가 마이너스 5보다 이거일 때 이 모양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이 모양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도와주세요. 자, 요거 양쪽에 뭐부터 해줄까요? 마이너스 요것부터 만들어 줄까요, 여러분들? 네. 자, 양쪽에다가 곱하기 마이너스 2 해주시면, 자, 이때 부등호 방향 바뀌어 안 바뀌어? 바뀌어요. 음수 곱하기는 바뀝니다. 자,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에 양쪽에 뭐 해줘요? 1 더해요. 요 모양 만들어 줘야 되니까 양쪽에다가 1 더하면 되는 거 맞아? 그러면 마이너스 2x 플러스 1 대시고 오른쪽에 뭐 생겨? 11. 방향 바뀌어 안 바뀌어? 바뀌어요. 여기서 안 바뀌죠. 요렇게 해서 정답을 내는 문제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모양 만들기란 말 틀린 말 아니죠. 모양을 만들면 됩니다. 말 그대로. 자, 2번도 한번 풀어보셨나요? 네. 자, 2번도 저희 목적지는 이 모양을 만드는 문제입니다. 자, 대안아, 양쪽에 뭐부터 해줄까? 자, 4분의 1부터 뭐? 정확히 말씀하세요. 양볼에 뭐?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 말할 때 말 흘리지 마. 딱 흘리는 친구는 잘 모른다고 얘기할 거야. 왜냐면 흘릴 이유가 없어요. 정확히 말해 양쪽에 뭐를 뭐 할 건지 아시겠죠? 자, 얘 4분의 1 곱해줄게요. 그러면 4분의 1x가 되고 오른쪽 뭘로 바뀌어요? 부등호 방향 안 바뀌죠?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에 양쪽에다가 또 뭐 해주고 싶어요? 빼기 2 해주시면 자, 요렇게 되고 오른쪽에 뭐 생겨? 마이너스 1. 부등호 방향 안 바뀌어요. 그래서 요게 정답이다. 이해돼? 네. 그래서 지금 했던 문제들 쭉 묶어서 한마디로 모양 만들기 라고 부를게요. 아마 이번 시험에 나올 만한 성질 관련 문제입니다. 흐름 이해하시겠죠? 잠깐 쉬었다 할게요. 지금 시간은 정각인데 오케이 10분까지 쉬겠습니다. 10분까지 쉬겠습니다.